자, 허재현 타임.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좀 또 취재한 게 주시네요. 많은데 제가 네. 늦게 시간을 아닙니다. 네. 진행 예. 네, 요 제가 깨끗한 것 YTN 같아요. 기사로 시작을 할게요. 네. 이화영 전 변호사, 설주환, 박상용 회유, 나 때는 없었다. 연어, 냄새도 못 맡아. 자, 지금 서민석 변호사 네. 이전에 맡았던 분인가요? 이화영. 바로 직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겹치기도 합니다. 아, 아무튼 겹치기도 했어요. 네네네. 근데 서민석 이분은 이제 2023년 6월 초쯤에 그냥 본인이 사임하고 그만두고요. 네. 서민석 변호사는 조금 며칠 더 합니다. 하여튼 같은 시기에 있었는데 설주환이 먼저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주환 변호사가 어쩐 이유에서인지 자꾸 이미 다 드러난 연어술 파티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처럼 자꾸 이렇게 언론에 나와가지고 내가 변호했을 때 내가 못 봤으니까 자기가 못 봤으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이분 자꾸 그런 방송을 해요. 잠깐만요. 네. 우리가 이제 설주환 변호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소개를 한 분입니까? 이화영 부지사. 정확한 그 선임 과정은 이제 당사자들만 아는 거고요. 네. 다만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요.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민주당 쪽에 어떤 좀 의지가 실려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현극태 변호사가 하다가 이분이 또 막 여러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만둬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알아보다가 내부에서 추천을 설주환을 한 건데. 자, 그러면 제가 공격적으로 한번 질문 네. 드려볼게요. 제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서민석 변호사와 박상용 대화를 뭐 이렇게 저렇게 들어봤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이제 서로 누가 먼저 하자고 했느냐 뭐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서민석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내가 모르는 사이에 딜이 되고 있었다. 설주환 입회하에 나는 이미 다 취지로 막, 얘기를 예. 하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내 의뢰인의 이익의 관점에서 그 약속이 유지되기를 원했던 것이지 내가 제안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나요? 그건 제대로 당사자들만 아는 것이고 이게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설주환 변호사랑 박상용이랑 먼저 딜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박상용 검사가 아니 설주환 변호사 보는 앞에서 이미 이화영 부지사님이 쌍방울 뭐 대북송금 이미 자필 지술서를 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도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당에서 그래서 보냈다는데 그 자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술이 부족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그렇죠. 그 지사한테 보고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가 알 수도 있었을 것이다는 정도까지만 물어난 거죠. 뉘앙스까지만. 네, 그러니까 뉘앙스. 그게 이제 부족하니까 박상용은 더 깊이 기술을 걸고 싶었던. 네. 자, 그러면 설주환은 어떤 이유로 딜에 응했거나 딜을 제시했거나 그러니까 제시했을 수도 있고 받았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설주환과 박상용의 딜이 있었던 건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확인은 아직은 안 되지만 아니. 설주환 본인이 뭐 아무 인정을 안 하고 서민석이 앞선 네. 그러니까 딜을 한 것과 설주환이 보는 앞에서 이화영이 이제 진술한 건 좀 다른 건데 설주환은 나는 딜 같은 거 안 했다. 이화영 부지사가 그냥 자기 의지대로 그냥 이렇게 쓰신 거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지만 이화영 부지사의 말은 다르거든요. 설주환이 무슨 페이퍼 하나를 들고 와서 면회를 하면서 당의 관점이다. 어차피 이재명 구속까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좀 원하는 진술 대충 해주고 나와서 싸우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당의 입장인 것처럼 그렇게 이화영 부지사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화영 부지사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네. 초기에 그런 허위 진술을 써줬다는 그렇죠. 왜냐하면 얘기를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데 민주당. 그러니까 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정황인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지금 방금 우리 YTN이 제목으로 뽑은 거 연어 냄새도 못 맡았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자꾸 하시는데 네. 연어 술 파티 존재 자체를 마치 부인하는 듯한 느낌을 줘요. 이미 법무부 감찰로 다 확인이 됐습니다. 2023년 5월 17일 저녁 6시 한 반부터 저녁 8시 한 반 정도까지 진행이 됐다라는 거는 감찰에서 이미 확인이 돼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분은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해요. 나 때는 없었다라고 하는 취지. 교묘하게 좀 이렇게 약간 포장술인 것 같은데 이분이 저녁 7시쯤 퇴청을 하긴 합니다.
수원지검 13135실에 있다가 퇴청을 했다가 저녁 8시쯤에 바깥에서 밥 먹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 출입기록 카드 같은 것들이 다 확인이 돼요. 직접 그 확인하셨어요? 기록 저는 이런 것 확인했습니다. 이제 법무부 오케이, 쪽으로부터. 좋습니다. 그런데 네.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빈 시간대가 있었던 거예요. 저녁 한 최소한 6시 50분부터 7시 한참 지나서까지는 그 연어 술 파티 그 영상 녹화실에서는 이 사람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난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만약에 이화영 네. 부지사를 배려한다면. 네. 근데 여기 보면 나 때는 없었다. 냄새도 못 맡았다. 이러면 마치 전면적으로 이런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인상을 그렇죠. 준단 말이에요. 마치 법무부가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처럼 시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게 됐잖아요. 이 기사만 읽으면. 그렇죠. 근데 설주환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추측입니다. 네. 이분은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으로 저는 네? 분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입니까? 이분이 이제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네. 뭐 이재명 대표 때 뭐 민주당 법률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민주당의 주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세력과 새로운 미래. 네. 네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헐. 네. 지금은 게다가 개혁신당에 네? 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치적 진출이 잘 안 되니까 하여튼 바지런히 뛰어다니는 뭐랄까 여의도 밤안개 같은 캐릭터네요. 네. 24년에 새로운 미래 창당 시점에 인볼브했다가 지금은 이제 탈당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낙연 쪽이구나.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 개혁신당에 안 나오잖아요. 네. 개혁신당 활동도 하고 개혁신당 네. 패널로도 활동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가 하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정치적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꾸 저렇게 정성호 법무장관의 감찰 이해가 내용과 되네. 자꾸 이화영 부지사를 공격하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건 변호인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리시는 겁니다. 어허. 본인이 정치인이기 이전에 법조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으로서도 양심이 있을 텐데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정말 부적절합니다. 세미래 쪽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저는 되네. 양심 특별히 운운하면서 그분에게 뭐 양심을 되찾기를 권면할 상대는 아닌 것 같다는 이분이 생각이 또 하나 거짓말을 제가 볼 땐 거짓말로 보이는데 자꾸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도 조금 부적절한 얘기를 자꾸 해요. 자기가 이렇게 이화영 부지사 그 변호하다가 해임됐다. 김현지가 그만두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이화영 사건하고 김현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설주환과 직접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왜 그만두셨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를 당해서 자꾸 좀 의심을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의심받을 바엔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해버렸다. 의심 받아도 싸네 지금. 하다도 싸잖아요. 자꾸 아니 이런 자술서를 왜 쓰라고 변호사가 오히려 권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화영 부지사는 의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달되니까 당에서도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만뒀다라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녹취 다 있는데 근데 지금은 또 방송에 나가서 김현지가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김현지를 때리는 게 저들의 유행이거든. 그래야 네. 모두 방송 출연을 한 번이라도 더 하실 수 있는지 고약한 모르겠지만 친구네요. 이거는 그래서 설주환 변호사는 뭔가 교묘하게 명예훼손 소송을 살짝 피해가는 정도로만 사실과 논평을 뒤섞어서 얘기하는데 선수다. 그 이준석이 맨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개혁신당에 가서 잘 하시겠네요. 이게 이제 보니까 되게 이분이 이제 변호사니까 자기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지능적으로 발언을 하는 거네. 연어 냄새도 못 맡았다. 결국 이제 이재명과 이화영 두 분에게 불리한 국면으로 이렇게 그 연어 냄새는 어떤 냄새인가요? 아니 고기 냄새 이런 거는 다가오는데 연어 냄새가 뭐죠? 저도 안 먹어본 지 오래돼요. 그러니까 좀 오늘 저녁은 네. 연어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설주환 변호사에게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많은 교도관들 이미 다 함께 진술을 하고 있고 이화영 부지사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는 나는 못 봤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도관들이
이야기를 해서 이미 법무부에서 확정된 감찰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더 계속 부인하는 거는 변호인으로서 부적절하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변호인이었잖아요. 의뢰인이었고 의뢰인의 이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넘어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자기가 정치적으로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리 움직이고 있거든요. 정치적 행보를 하는 그러면은 거네. 뭐 양심 떠나서 변호사로서의 자질을 의심해야 되는 사람으로 보이네요.